엄마의 장부엔 내 이름만 있고 엄마는 없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이게 지금 몇 번째야? 제발 정신 좀 차려보라고. 제 입에서 나간 말은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엄마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엄마가 쏟아버린 국그릇이 나뒹굴고 있었고 뿌연 고기 국물이 양복 바지에 튀어 엉망이 된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74세 우리 엄마. 평생 정갈하게 머리를 빗어 넘기고 자식들 옷까지 하나 흐트러짐 없이 챙기던 그 꼿꼿하던 박순자 여사는 어디로 간 걸까요? 멍한 눈으로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던 엄마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쏟아진 고기 조각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우리 수진이 먹어야 하는데, 시험 공부하려면 기운 차려야 하는데, 엄마의 시계는 30년 전 제가 대입 수험생이던 그 시절에 멈춰버린 모양입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당장 엉망이 된 집안 꼴을 보니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나 수진이야. 엄마 앞에 있는 게 수진이라고. 제발 옛날 얘기 좀 그만해. 엄마는 놀란 토끼처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 작은 어깨를 보는 순간 심장이 저릿해왔지만 저는 애써 외면하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몸을 던지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도대체 우리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평생을 자식 위에 헌신하며 살아온 그 대가가 겨우 이런 비참한 망각뿐인 걸까요? 엄마를 요양원에 모셔야 할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권유를 듣고 온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과 긴 상의 끝에 내린 결론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칼로 베인 듯 아팠습니다. 엄마의 짐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평생 당신 물건이라곤 욕심내 본 적 없는 분이라 정리할 것도 별로 없겠거니 생각했죠.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오동나무 괴짝 하나가 보였습니다. 시집올 때 가져왔다던, 이제는 칠도 다 벗겨진 그 괴짝을 열자 해묵은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 입던 색바랜 운동복, 아빠의 낡은 넥타이, 그리고 때 묻은 공책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가계부인가? 먼지를 털어내고 펼쳐든 공책의 첫 장. 빛바랜 종이 위에는 엄마의 투박하지만 정성 어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자 생활 기록부. 가계부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는 돈 계산 대신 다른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82년 5월 14일. 수진이 첫 돌. 떡 돌린 돈 5,000원. 기저귀 3,000원. 내 점심값은 0원. 수진이가 오늘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소리.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른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엄마의 장부는 돈을 아끼는 법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지워가며 자식을 채워 넣는 기록이었습니다.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제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장부의 오른쪽 칸, 엄마 몫이라고 적힌 칸은 언제나 숫자 0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해서 아빠 몰래 파출부위를 다니던 시절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남의 집 바닥을 기어다니며 벌어온 돈은 고스란히 제 피아노 학원비와 오빠의 영어 교재비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날 장부에 이렇게 적었더군요. 무릎이 조금 시리지만 괜찮다. 우리 딸이 피아노 치는 소리를 들으면 천국이 따로 없다. 오늘 내 저녁은 수진이가 남긴 밥 한 덩이. 영원. 눈시울이 뜨거워져 글자가 번져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친구들 앞에서 비린내 나는 엄마의 앞치마가 부끄러워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장부에 미안하다고 적었습니다.
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못난 애머이라며 당신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누려온 그 평범한 일상들이 사실은 엄마의 뼈를 깎아 만든 영원짜리 희생 덕분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장부의 중간쯤 유독 종이가 빳빳하게 굳어있는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마르고 닳아 종이가 일어난 그곳에는 20년 전 아빠가 큰 병으로 쓰러지셨을 때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세가 완전히 기울고 아빠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엄마는 밤낮으로 식당 일을 하셨죠. 그때 엄마는 늘 머리 싸매고 누워 계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저는 그게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부에 적힌 진실은 달랐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눈앞이 자꾸 흐려진다. 약을 사 먹어야 하는데 수진이 이번 달 급식비가 모자란다. 약값 5,500원 대신 급식비 5,500원 지출. 엄마는 괜찮다. 그냥 조금 피곤한 거겠지. 그때부터였을까요? 엄마의 병이 조금씩 뿌리를 내린 게 당신의 고통을 달래줄 약 한 알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식 밥 한 끼 굶길까봐 두려워 참아냈던 그 시간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 바보같이 왜 그랬어? 왜 말을 안 했어?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장부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그렇게 영원짜리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당신의 아픔도 취미도 꿈도 모두 영원 처리해버린 채 오직 자식들의 인생만 100만 불짜리로 키워내려 애쓰셨던 겁니다. 거실로 나가니 엄마는 그새 거실 바닥에 웅크리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낮에 제가 소리를 지른 탓인지 자면서도 어깨를 움찔거리는 모습이 안쓰러워 가슴이 저미어 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엄마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깊게 팬 주름. 그 주름 하나하나가 엄마가 장부에 적어 내려간 영혼의 훈장 같아 보였습니다. 누구? 수진이니? 엄마가 눈을 떴습니다. 맑은 정신이 돌아온 건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잠시뿐 다시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맸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장부를 잃어버렸어. 거기 우리 수진이 시집갈 때 해줄 이불값이 적혀 있는데 그거 찾아야 하는데.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저인데 엄마의 머릿속은 여전히 딸의 앞날을 걱정하는 그 지점에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장부 여기 있어. 내가 찾았어. 이제 걱정하지 마. 그 돈 다 내가 갚을게. 엄마가 영원이라고 적은 그 모든 시간들 내가 다 채워줄게. 제 말에 엄마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우리 딸 시집갈 때 기죽으면 안 되는데.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가며 웃는 엄마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세상이 엄마를 잊어도, 엄마가 당신 스스로를 잊어도 내가 기억하겠노라고. 이 낡은 장부 속에 숨겨진 위대한 사랑을 절대 잊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엄마의 맑은 정신이 유지되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저를 언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느 날은 돌아가신 할머니를 찾으며 울기도 하셨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부엌일만큼은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내 생일이잖니. 미역국 끓여야지. 사실 제 생일은 한참이나 남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불편한 다리를 끌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불을 켜고 고기를 볶고 간을 맞추는 엄마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날 식탁에 차려진 건 국물이 한강인 미역국과 짜디짠 나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귀한 밥상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국을 한술 뜨는 것을 보고 나서야 당신도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맛있니? 엄마가 우리 딸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히고 목이 메었습니다. 평생을 다 주고도 더 줄 게 없어 미안하다는 사람. 당신의 생은 영원으로 비워두고 자식의 생만 가득 채워주던 사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정말이야. 식탁 밑으로 제 손을 꼭 잡는 엄마의 손기운이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 그리고 엄마라는 이름의 거대한 우주가 제 손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결국 엄마의 상태는 더 악화되어 거동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요양원으로 모셔야 할 날이 다가왔지만 이제는 죄책감 대신 엄마를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짐을 챙기며 저는 비밀 장부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최근에 적은 듯한 비뚤배뚤하고 떨리는 글씨가 간신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병세가 시작될 무렵 정신을 붙들고 쓰신 마지막 일기였을 겁니다. 수진아, 내 예쁜 딸아. 엄마가 자꾸 기억을 잃어간다. 내 얼굴이 가물거리고 내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아. 겁이 나는구나. 혹시라도 내가 너를 잊게 될까봐, 내가 준 사랑을 기억 못하게 될까봐.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다오. 엄마는 한 번도 영원으로 산 적이 없단다. 너를 키우는 매 순간이 나에겐 천만금보다 귀한 시간이었어. 고맙다, 내 딸로 태어나줘서. 눈시울이 뜨거워져 더 이상 글자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당신의 희생을 희생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엄마에게 가장 화려하고 값진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짐가방 위에 놓인 낡은 장부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제 딸이 이 장부를 보게 될 때 저 또한 영원이라 적힌 청춘을 물려줄 수 있을까? 엄마만큼 위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엄마를 요양원에 모신 첫날, 낯선 방에 앉아 있는 엄마의 모습은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표정만큼은 평온했습니다. 제가 방을 나서려 하자 엄마가 제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저기, 이거 가져가요. 엄마가 내민 건 요양원 간식으로 나온 사탕 한 알이었습니다. 우리 딸 주려고 아껴둔 거예요. 우리 딸이 단 걸 참 좋아하거든요. 제 얼굴도 못 알아보면서 당신이 누구인지도 잊었으면서 딸이라는 존재에게 줄 사탕 하나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사탕을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은 엄마의 사랑만큼이나 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엄마를 보며 슬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그 비밀 장부는 비극의 기록이 아니라 한 여자가 한 아이를 위해 온 우주를 바친 찬란한 승전보였으니까요. 엄마, 이제 엄마의 장부는 내가 이어받을게. 엄마가 비워둔 그 영혼의 자리들을 내가 사랑과 감사로 가득 채워갈게. 고마워, 엄마. 그리고 사랑해.